참고 자료를 드리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의 고수비급을 진행하고 있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시청자들과 함께 이 부동산 국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10년 주기라는 설도 있고요. 또 15년 주기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곳에서 나의 투자처는 또 어딘지 또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552-7440으로 연락 주시고 방송이 끝난 이후도 항상 전화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책을 한번 보신 적 있을 텐데 자, 이 부동산 개론과 함께 더불어서 경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사이클에 대한 것들을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사이클을 보신다면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 이 구간이 10년 안에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15년 정도 간다라고 하면 15년 주기설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도 아직까지는 이런 주기설대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한다는 점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은 과연 정점인 것인지 아니면 정점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인지 또 만약에 우리가 그 과거에 하락으로 가고 있을 때는 어디까지가 바닥이고 예전에는 정말로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상승 정점도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 정점의 가격 자체는 계속적으로 변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 정점에 대한 상승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상승 곡선에서는 그 전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하락 곡선에서 전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조금 더 아신다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포인트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향 곡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 상승과 하락 곡선에서 이 상승 곡선, 이 상승점에 있는 것이 우리가 상향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향시장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겠죠. 우리가 2016년도 전에 2015년도를 지나쳐 왔는데요. 자, 2015년도가 회복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저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 2014년도로 볼 수 있겠죠. 2014년도에도 부동산 경기가 계속 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게 바로 15년도였다. 그러면서 상승 곡수로 갈 때가 바로 지금 2016년도인데 자, 이렇게 2016년도로 오게 되면서 발생시켰던 것이 바로 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것이죠. 거래량이 늘어나야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매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매물량.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량이 감소하게 되고 매수자는 증가하게 되겠죠. 덩달아서 매수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매도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매도자가 가격을 내놓는 거에 따라서 매수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칼자루 잡는다 그러죠. 그래서 매도자가 칼자루 잡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부동산의 중개업소를 갔을 때 매수자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가격이 하락하는 곡선입니다. 하지만 내가 파는 입장에서 내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매도자 중심으로 거래는 활성화되고 있다는 어떤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매도자가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향으로 간다.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또 매수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사례, 즉 최고점이었던 사례라든가 또는 그 전의 사례가 바로 현재 가격의 하한선이 된다는 것이죠. 하한선. 즉
지금 현재 새로운 가격이 바로 그 전의 가격보다 또 높은 가격, 또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니까 전에 과거는 하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면 당연히 분양이라든가 매매 거래가 잘 되면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급을 늘리려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다른 상품처럼 바로 지금 만들어서 공급하고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터울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건축 허가에 대한 신청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건물은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또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 단계별로 가서 나중에 완공이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상향으로 가면 이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이 지금 상승 곡선인지라는 것을 감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자, 상승해서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 정점을 찍고 후퇴하는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과열 양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조짐이 보이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 과열 양상을 조금 더 조절하기 위한 또 정책이 나오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별로 없이 가격은 계속 상승합니다. 정책적으로 정책이 나오면 매수자들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주춤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포인트를 또 찾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모습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신호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시장에 매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매물 쌓이죠. 매물 쌓이면 당연히 가격은 조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 매수자가 칼자루 또 잡습니다. 그 전에는 매도자가 칼자루 잡았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시켰다면 매수자가 칼자루 잡기 때문에 이 시장은 바로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매수자가 우위의 시장에 있는 가장 큰 시장이 뭐죠? 바로 경매 시장이 되겠습니다. 경매 시장. 자, 지금처럼 저금리에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다소 경매 시장에 나올 물건들이 급매물을 통해서 시장에서 소화가 다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향 곡선에서는 경매로 갈 물건들이 급매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경매 시장으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경매 시장으로 그대로 들어간다면 바로 매수자가 가격을 결정해서 매수자가 내는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되기 때문에 하향 정도의 정점에서 점점 후퇴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잡힐 수 있습니다. 자, 하향 시장은 상승하고 후퇴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더 기준점에서 내려가는 시장이 바로 하향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하향 시장은 확실히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후퇴하는 시장까지는 거래량이 감소하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향 시장에서는 확실히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보통 금리가 인상이 됐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을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용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가 대출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매수자가 칼자루를 잡는 시장이 더 확대가 되고요. 경매 시장에서도 나오는 물건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상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가 하한선이 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가격이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 되는 것이죠. 즉 기존의 가격보다 더 싸야지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향시장에서는 기존의 가격보다 비싸야지 거래가 됐다라면 매도자가 칼자루를 잡았기 때문에 하향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싸야지 거래를 합니다. 매수자가 칼자루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규 물량이 감소되고 전세 가격은 상승합니다. 왜? 신규 물량은 분양시장에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감소되고 전세 가격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매로 전환되지 못하는 전세 수요자들이 계속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신규 물량은 감소하고 이게 바로 2008년도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도 펼쳐질 수는 있다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같이 염두에 두시고 따라서 이때는 불황에 약한 부동산은 굉장히 타격을 받죠. 그 당시에 가장 타격받던 것이 바로 중대형 아파트였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자, 이렇게 중대형 아파트는 타격을 많아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회복 시장을 가보겠죠. 자, 상승과 후퇴를 지나서 하향해서 다시 회복대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어느 시점인가 보는데, 자, 회복 시장으로 간다면 이제 은행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저금리, 지금 현재 저금리 계속 유지되고 있겠고요. 또 거래량이 점차 증가합니다. 왜? 수익형 부동산이 여기서는 나름대로 곽광을 받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그런데 지역별로, 상품별로 시차적인 회복이 들어갑니다. 한 번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역적, 즉 도심권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별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소형 면적의 주택들이 시차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점점 매수자에서 매도자 중심 시장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매도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과거 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거나 또는 또 하한선이 됩니다. 자, 상승 곡선에 있을 때는 확실히 기존 과거 가격이 하한선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한 건축 허가 신청량이 증가하면서 또 분양 승인 현장이 증가한다는 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서 16년도 사이가 바로 회복 시장이고 16년도에서 지금 17년도 초반까지가 아마 상승 시장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2015년도 회복 시장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분양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고, 분양이 잘 되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인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 곡선에서 후퇴 곡선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면서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공급해주는 주체인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가구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가나 오피스텔, 월세를 받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안정적인 부동산으로서 계속 안정권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은 항상 시대적 별로 상승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승 곡선에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하향 곡선에서 투자해야 될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지역과 상품을 선택한다면 곧 그 시장이 안정적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복 단계에서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로 이제 안전하게 월세를 받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세미나지만 스터디 같은 생각으로 10분 정도만 모시고 아주 강하게 그리고 팩트 있게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주시고요. 공동역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바라고요. 서울 전화 02-552-7440, 552-7440으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그동안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도 같이 여쭤보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